뭐가 내 돈이야? 가족이 무슨 내 거야? 현지 혼수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는 가전이 있잖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한 달 동안 꼼꼼히 골라서 자신의 돈으로 산 가전이 상의도 없이 시누이에게 넘어간 순간이었어요. 지금 쓰던 거로 조금만 더 쓰면 되잖아. 가족끼리 이런 걸로 다툴 이유가 있어? 남편마저 아내의 편이 아닌 어머니의 편에 서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서윤이에요. 결혼한 지 6년째가 되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결혼 당시 가져온 낡은 가전으로 생활해 왔어요. 냉장고는 한 달에 2번씩 고장나고 세탁기는 탈수할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에어컨은 작년 여름부터 아예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수리비로만 몇십만 원을 썼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한 달 전부터 새 가전을 하나씩 골라왔어요. 이번 구매를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결혼 초에 하지 못했던 늦은 혼수라고 생각하며 꼼꼼히 비교하고 또 비교해서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그 가전들이 드디어 집에 들어오는 날이에요. 여보, 오늘 가전 배송 온다고 했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민석에게 말했어요. 응, 알았어. 근데 나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일찍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민석이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일찍 나와서 받을게.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며 말했어요. 드디어 우리 집도 제대로 된 가전을 갖게 되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불편했는지 친구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부러웠던 새하얀 냉장고와 조용한 세탁기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배송 예정 시간은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점심시간에도 일찍 먹고 오후 내내 일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3시쯤 팀장님이 갑자기 부르셨어요. 서윤 씨, 미안한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고객사에서 오늘 안으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휴대폰으로 배송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배송 예정인 서윤입니다. 혹시 시간을 조금 늦춰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오늘 일정이 꽉 차서 시간 변경이 어려워요. 집에 다른 분이 계시다면 대신 받아주실 수도.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민석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갑자기 일이 터져서 늦을 것 같아. 혹시 일찍 들어가서 배송 받을 수 있어? 나도 지금 회의 중이라 힘들 것 같은데. 어머니께 말씀드릴까?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결국 배송을 받지 못했어요.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거실 바닥에 포장지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포장 테이프 자국과 스티로폼 조각들이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큰 박스들을 뜯었던 흔적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민서가 나왔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방 안을 둘러봐도 주방을 살펴봐도 새 가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8시쯤 들어왔어요. 벌써 왔어? 가전은? 민석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그게 뭐? 그럼 누가 받은 거야? 모르겠어. 혹시 어머니께서 받으셨나? 민석이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 가전 배송 왔었나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거 현지 혼수 준비한다고 해서 현지네로 보냈어. 어차피 너희는 지금 쓰던 걸로도 충분하잖아.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민석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현지 혼수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가전이 있잖아. 굳이 새로 살 이유가 뭐야? 저는 민석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어머님, 그 가전은 제가 한 달 동안 골라서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뭐가 내 돈이야? 가족이 무슨 내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 하지만 미리 말씀이라도. 말씀? 현지 혼수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도움 안 되고 뭐해? 이런 것도 가족끼리 상의해야 돼?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유나, 너무 화내지 마. 어머니가 좀 성급하긴 했지만 현지 혼수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민석을 바라봤어요. 그래, 지금 쓰던 거로 조금만 더 쓰면 되잖아. 새로 살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민석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이런 걸로 다툴 이유가 있어? 상의도 없이 내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게 문제야. 남이 어디 있어? 우리 가족인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석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관리실에 내려가서 배송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희 집으로 온 배송 있었나요? 네, 오후 3시쯤 대형 가전 여러 개 왔었는데 댁 어머님께서 받으시더라고요. 관리실 아저씨가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어머님이요? 네, 5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와서 다른 주소로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다른 주소요? 네, 배송 기사님들이 트럭에 다시 싣고 가셨어요.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걸. 집에 올라와서 거실에 앉아 낡은 냉장고 소리를 들었어요. 부르릉거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 냉장고와 함께 또 몇 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 선택과 내 돈으로 산 물건도 함부로 처분당하는 그런 존재.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그리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백화점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고객 서비스 데스크로 향했어요.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아서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제 배송된 가전 관련해서 문의하려고 왔어요. 구매 내역과 배송 기록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휴대폰에서 주문 확인서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직원의 표이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고객님, 혹시 배송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셨나요? 배송지가 중간에 변경된 것 같은데 언제 누가 변경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여기 기록을 보니까 어제 오후 2시 47분에 배송지 변경 요청이 있었네요. 직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2시 47분이요? 그 시간에 누가 요청했나요? 고객님 성함이 아니라 정화님이라는 분이 전화로 요청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정화. 시어머니 성함이었어요. 그분이 어떤 권한으로 배송지를 변경할 수 있었던 건가요?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죄송합니다. 가족분이라고 하셔서 보통 가족 간에는
배송지 변경을 해드리고 있어서요. 직원이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구매자 동의 없이 배송지를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건 죄송합니다. 확인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때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나요? 네, 모든 통화는 녹음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다른 부서에 연락을 했어요. 잠시 후 관리자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 지훈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앉았어요. 어제 제가 주문한 가전이 제 동의 없이 다른 주소로 배송됐어요. 구매자는 저인데 배송지 변경을 다른 사람이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정상 구매자 본인 확인 없이 배송지를 변경해서는 안 되는데 실수가 있었네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지금이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이 헤드셋을 끼고 통화 녹음을 들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고객님, 이 통화에서 정화님께서 명확히 신우이분 주소로 배송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셨네요. 현지 혼수 준비하는데 거기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혼수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계획적으로 제 물건을 신우이에게 준 거였어요. 현재 그 가전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배송 완료 처리되어서 이미 설치까지 끝난 상태일 것 같은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반품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구매자이신 고객님께서 요청하시면 당연히 반품 처리해 드립니다. 사용 흔적이 있어도 반품되나요? 포장이 뜯어지고 설치가 되어 있어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고객님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전액 반품 가능합니다. 지훈의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럼 지금 당장 반품 신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품 신청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서류를 준비했어요. 참고로 반품 회수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내일 오전에 기사님이 가서 회수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설치된 제품들이니까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혹시 회수할 때 그쪽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반응이 걱정됐어요. 구매자이신 고객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필요하면 관리자가 직접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반품 신청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어요. 유나, 지금 어디야? 백화점에서 일 보고 있어. 백화점? 왜? 가전 반품하러 왔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반품? 유나, 그러지 마. 어머니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실망? 누가 누구를 실망시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현지도 이미 설치했을 텐데. 민서가 내 돈으로 산 내 물건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지. 그래도 내일 오전에 회수 나간다고 해. 유나, 잠깐만 이야기 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정화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전 반품했다며? 현지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어머님께서 제 동의 없이 배송지를 바꾸셨잖아요. 동의? 현지 혼수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며느리가 시누이 혼수 준비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말씀을 해? 정화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저도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럼 뭐야? 돈이 아까운 게 아니면 왜 이런 소동을 떠는 거야? 순서가 있지 않나요? 제가 고른 거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봐 주시지. 물어보기는 가족끼리 무슨 물어보고 허락받고 그래.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죠. 선? 지금 시어머니한테 선을 지키라고 하는 거야? 정화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일 반품 취소해. 현지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뭐라고? 지금 시어머니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이미 절차가 진행된 상태예요. 그럼 절차를 취소하라고. 어머님, 저도 다시 사면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 현지 결혼 준비 어떻게 하라고. 정화가 소리를 지르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현지 씨 혼수는 현지 씨가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제가 준비해 드려야 해요? 뭐라고? 지금 가족 도와주기 싫다는 거야? 도움이 필요하시면 미리 상의하셨어야죠. 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시면서 도움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야, 이 며느리 정말. 정화가 욕을 하려는 순간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제대로 된 제 의견을 말한 거였어요. 저녁에 민석이 들어와서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럴 만도 하지. 유나, 정말 반품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방법이 뭐야? 그냥 현지한테 주고 우리는 나중에 다시 사면 안 될까? 저는 민석을 쳐다봤어요. 6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답답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민석아, 문제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 문제? 가족끼리 좀 나누어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나누어 쓰는 게 아니라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거잖아. 어머니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의도가 어떻든 결과는 똑같아. 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와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낼 거야? 모르겠어.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내 물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로 보신다는 뜻이야. 민석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반응이 뻔히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회수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백화점 반품 회수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해당 주소에 와 있는데 댁 시누이 분께서 반품을 거부하고 계세요. 거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자기 물건이라고 하시면서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백화점 담당자와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몇 분 후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현지님께서 반품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품 구매자는 접니까? 반품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오후에 매니저가 직접 가서 회수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누이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오후 3시쯤 지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제품 회수 완료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약간 소동이 있었어요. 소동이요? 현지님과 정화님께서 상당히 격하게 항의하셔서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야 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고객님께 전해드릴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요? 정화님께서 며느리가 가족을 배신했다고 앞으로 두고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객님, 혹시 이 문제로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도 녹취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법적 분쟁이요? 네,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배송지를 바꾸신 거니까요. 지훈의 말에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그 녹취 파일을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고객님과 관련된 통화 내용이니까요.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1시간 후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녹취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백화점 고객센터입니다. 아, 네. 서윤이가 며느리인데요. 오늘 가전 배송 나간다고 들었어요. 녹취 속 정화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배송 예정이에요. 그런데 배송지를 바꿔야겠어요. 현지 혼수 준비하느라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아, 배송지 변경이시군요. 주소 알려주세요. 정화가 신우이 집 주소를 정확히 불러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확인됐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변경된 주소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녹취가 끝났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화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제 물건을 가져간 거였어요. 고객님, 어떠세요? 이 녹취를 보면 명확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이는데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녹취를 제가 가져갈 수 있나요? 네, 사본을 드릴게요. 혹시 법적 절차가 필요하시면 저희도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유나, 현지가 울면서 전화했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민석이 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까지라니? 가전 회수해 간 거 말이야. 현지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당황? 민석아, 이 녹취 한번 들어봐. 저는 휴대폰으로 녹취 파일을 틀어주었어요. 민석이 녹취를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어머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내 물건을 현지한테 준 거야.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민석아, 지금까지도 그런 소리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족을 위해서면 뭘 해도 돼. 내 동의도 없이? 그건 아니지만. 그럼 뭐야? 어머님이 잘못한 거 맞잖아. 민석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유나, 그래도 어머니야. 이해 좀 해줘. 이해? 내가 6년 동안 얼마나 이해해줬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석아, 나 변호사 만나볼 생각이야. 변호사? 유나, 설마 소송하려는 거야? 민석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소송까지는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려고. 미쳤어? 가족끼리 변호사까지 끌어들여? 가족이면 뭘 해도 되는 거야? 내 재산을 맘대로 가져가도? 재산이라니. 고작 가전 몇 개 가지고. 고작? 민석아, 그게 고작이야? 저는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럼 뭐야? 내가 1달 동안 고민해서 내 돈으로 산 거야. 그게 고작이라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내 선택과 내 노력이 고작이라는 뜻 아니야? 민석이 말을 못했어요. 유나, 제발 변호사는 만나지 마.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상처? 내가 6년 동안 받은 상처는 생각 안 해? 유나, 민석아, 넌 정말 모르는 거야? 어머님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어머니가 그런 의도는 아니야. 의도가 어떻든 결과는 같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석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네. 네, 알겠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어머니가 내일 오신다고 해. 유나랑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직접 이야기요? 응. 어머니도 많이 상처받으셨어. 며느리가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했다고 하시더라. 협박? 그게 협박이야? 유나, 제발 어머니 오시면 사과해. 이 일 이렇게 끝내자. 사과? 내가 왜 사과해야 돼? 가족 평화를 위해서라도. 평화? 민서가, 이게 평화야? 저는 민석을 보며 절망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어요. 알았어. 어머님 오시면 내가 할 말 다 할게. 유나. 그리고 나 내일 오전에 변호사 상담 받을 거야. 유나. 정말 그러지 마. 민서가, 이번엔 내가 참지 않을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법무법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전 법무법인에 도착한 저는 50대 여성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말씀해 주신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변호사가 녹취를 듣고 난 후 말했어요. 재산권 침해요? 네, 구매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소유권을 임의로 처분한 거니까요. 가족관계라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충분히 문제됩니다. 녹취 기록도 있고 백화점 측 증언도 있으니까 증거도 확실하고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서 가족이라고 해서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신중했어야죠. 혹시 이 문제로 소송을 할 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다만 가족관계를 고려해서 먼저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내용 증명이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도 반복되면 그때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되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옳다는 걸 확인했지만 동시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게 됐어요. 집에 돌아오니 정화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석도 옆에 앉아 있었고요. 어디 갔다 와? 정화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볼일 보고 왔어요. 볼일? 혹시 변호사 만나고 온 거 아니야? 정화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렇다면 어쩔 건데요? 야, 이 며느리가 정말 미쳤구나. 정화가 벌떡 일어섰어요. 가족끼리 변호사를 들먹이다니. 정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가정교육 말씀하시기 전에 어머님부터 반성하세요.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뭐라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반성하라고 해? 네,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시면서 뭐가 당당하세요? 남의 물건? 가족이 무슨 남이야. 가족이라고 해서 허락 없이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죠. 정화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유나, 그만해. 민석이 제지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변호사가 그러는데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하더라고요. 재산권 침해? 이 미친년이 정말. 정화가 욕을 하자 저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욕까지 하시네요. 역시 어머님다우세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제 본색이 나오시네요. 유나, 너무 심하다. 민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정화와의 심한 말다툼 후 저는 집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화분을 돌보고 계셨어요. 유나? 웬일이야, 이런 시간에. 태수가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저를 반겼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나?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들어가서 차나 한잔 하자.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실 그동안 힘든 일이 많았어요. 힘든 일? 시어머님이 제 물건을 제 허락 없이 시누이한테 주셨어요. 뭘 줬는데? 가전이요. 제가 한 달 동안 고르고 제 돈으로 산 건데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허락도 없이? 네, 배송지까지 임의로 바꿔서 시누이 집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반품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잘했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유나야, 그건 잘못된 거야.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민석이는 가족끼리 왜 그러냐고 해요. 민석이가 뭐라고? 지금 쓰던 걸로 더 쓰면 되는데 왜 문제 삼느냐고.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집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알겠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야. 뭘 해도 참고 넘어갈 사람으로.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아버지, 제가 변호사도 만나봤어요. 변호사? 네,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알아보려고요. 뭐라고 하더가? 재산권 침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고. 당연하지. 법 앞에서 가족이고 뭐고 없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오셔서 저한테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욕? 네, 미친년이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미친년이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네. 유나야, 이건 선을 넘은 거야.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잘 결심했어.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민석이는 계속 어머니 편만 들고 민석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지.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 무시당하지 않게. 아버지의 말에 힘이 있었어요. 아버지, 혹시 이혼까지 생각해야 할까요? 이혼? 네, 민석이가 끝까지 저 편이면.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유나야, 이혼은 마지막 선택지야. 그 전에 할 일이 많아. 할 일요? 일단 내 자산부터 정리해봐. 통장, 카드, 부동산, 모든 거. 왜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 아버지의 현실적인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받고. 도어락요? 응. 내 집인데 네가 통제권을 가져야지. 하지만 민석이도 살고 민석이한테는 새 비밀번호 알려주고 시어머니한테는 알려주지 마. 그럼 시어머님이 더 화나실 텐데요. 화나게 놔둬. 이제부터는 내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해야 해. 아버지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도 점검해봐. 혹시 내 카드로 시댁에서 뭔가 산 게 있는지. 설마요. 요즘 세상에 설마가 없어. 확인해봐.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니 머리가 좀 정리됐어요. 그동안 감정에만 휩쓸려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들이 보였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그동안 이런 이야기 누구한테도 못했는데. 왜 못해? 힘들면 얘기해야지. 민석이한테 말하면 어머니 험담한다고 할까봐. 험담? 사실을 말하는 게 험담이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나야, 너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 살려고 했어. 착하게 사는 게 잘못인가요? 착한 것과 당하고 사는 건 달라. 네가 착한 건 좋은데
그걸 이용당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경계를 분명히 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고. 아버지의 조언을 들으며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흉내내지 않기로. 집에 돌아가니 민석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는데. 친정에 다녀왔어. 친정? 뭐하러? 아버지께 상황 말씀드리고 상의했어. 민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상해? 뭘 상의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유나, 이 문제 친정에까지 알릴 필요 있었어? 왜 없어? 내일인데. 하지만 가족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한 건 시어머님이지. 내가 왜 창피해? 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 제발 이 문제 더 키우지 마.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반성? 언제 반성하셨어? 아까 집에 가셔서 많이 후회한다고 하시더라. 정말? 그럼 사과라도 하시던가. 그건 어머니 체면도 있으시니까. 체면? 욕까지 해놓고 체면?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민서가, 나 도어락 비밀번호 바꿀 거야. 뭐? 갑자기 왜? 어머님이 마음대로 들어오시는 거 방지하려고. 유나, 어머니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도둑 취급이 아니라 경계 설정이야. 경계 설정? 가족끼리 무슨 경계? 필요한 경계야. 내 허락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되니까. 민석이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유나, 제발. 이러지 마. 이제 시작이야. 카드 사용 내역도 다 확인해 볼 거고. 카드 사용 내역? 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내 카드로 어떤 결제가 됐는지. 유나, 너 정말 변했다. 응, 변했어.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살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모르는 결제는 없었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카드 사용 한도도 조정했어요. 민석이 새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줬지만 시어머니께는 알려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유나,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벨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지. 그럼 불편하시잖아. 불편하면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돼. 유나, 민석아, 이제 내 집에서는 내 규칙대로 살 거야. 민석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가 주인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정화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집에 가려는데 문이 안 열려. 어머님, 비밀번호 바꿨어요. 뭐? 비밀번호를 왜 바꿔? 보안상 필요해서요. 새 비밀번호 뭐야?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수 없어요. 뭐라고? 지금 시어머니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야? 들어오시려면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야, 이 미친년이. 정화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어머님 욕하시면 전화 끊겠어요. 뭐? 지금 누가 누구한테? 앞으로는 예의를 지켜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백화점에서 환불 금액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저는 다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혼수가 아니라 오직 저와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지훈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이번에는 다시 주문하러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번에는 문제없이 진행될 거예요. 배송 일정을 제가 직접 조정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드릴게요. 저는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가전을 골랐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리고 새로 추가로 식기세척기까지.
결혼 초에 갖고 싶었지만 엄두를 못 냈던 것들이었어요. 배송 날짜는 내일로 잡아주시고 수령이는 반드시 저로만 해주세요. 네, 확실히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배송지 변경 요청이 다른 사람에게서 오더라도 절대 받지 마세요. 물론입니다. 이제는 구매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민석에게 말했어요. 민석아, 내일 가전 배송 온다. 또 샀어?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응, 환불받은 돈으로. 유나,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 상관없어. 내 돈으로 내 집에 사는 거니까. 하지만 민서가 이번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확히 약속 시간에 배송 기사님이 도착했어요. 저는 일부러 오전에 반차를 내고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윤님 댁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려요. 저는 기꺼이 신분증을 보여드렸어요. 배송 기사님이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 가전들을 들여왔습니다. 냉장고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낡은 냉장고를 치우고 새하얀 냉장고가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소음 심한 녀석이 나가고 조용하고 깨끗한 세탁기가 들어왔어요. 와, 엄마. 냉장고 완전 커졌어. 초등학교 4학년인 큰아이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이제 음식도 많이 넣을 수 있어. 엄마, 이거 진짜 우리 거야? 둘째 현우도 신기한 듯 새 가전들을 만져봤어요. 응, 우리 거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오후 6시쯤 민석이 들어왔어요. 정말 다 들어왔네. 민석이 새 가전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응, 오늘부터 우리 집도 제대로 된 가전이 있는 집이야. 그런데 어머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 저는 새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말했어요. 텅 비어 있는 냉장고 안이 깨끗하고 환했어요. 유나,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왜? 나중에 또 오해하실까봐. 무슨 오해? 혹시 어머니 몰래 뭔가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저는 민석을 쳐다봤어요. 민석아, 내 돈으로 내 집에 가전 사는데 왜 어머님께 보고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가족끼리 소통하는 게 좋잖아. 소통? 지난번에 소통했던? 민석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새 가전들을 하나씩 사용해 봤어요. 냉장고에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세탁기에 빨래를 돌렸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구경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엄마, 이제 냉장고 소리 안 나? 지수가 물었어요. 응, 조용하지? 밤에 잠 잘 잘 수 있을 거야. 완전 좋다. 엄마 최고. 현우가 저를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었고, 저도 편리한 생활을 할 권리가 있었어요. 밤 9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집에 가려는데 문 좀 열어줘. 어머님, 미리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래. 빨리 좀 열어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어요. 정화가 들어오자마자 새 가전들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가전이요. 또 샀어? 언제? 오늘이요. 미쳤나? 또 왜 사? 정화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아이들 자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 여기 제 집이니까요. 정화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내 집? 이 집이 언제부터 내 집이야. 제 명의로 된 집이에요. 명의가 뭐가 중요해.
시어머니가 있는데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제 돈으로 제 집에 가전 사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잘못? 현지 생각은 안 해? 현지 씨가 뭐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어. 가족인데. 현지 씨 가전은 현지 씨가 사시면 되죠. 정화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서윤아, 너 정말 달라졌다. 네, 달라졌어요. 가족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가족이라면 더 따뜻하게 대하셔야죠. 뭐, 지난번에 욕하신 거 잊으셨나요? 정화가 순간 당황했어요. 그건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욕해도 되는 건가요? 서윤아, 어머님, 이제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민석이 급하게 나타났어요. 어머니, 유나, 무슨 일이에요? 민석아, 내 와이프 좀 어떻게 해? 정화가 민석을 보며 호소했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진정?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어머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킨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권리? 무슨 권리? 제 집에서 편안하게 살 권리요. 정화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었어요. 좋아, 서윤아. 네가 그렇게 나오는구나. 어머님? 앞으로 두고 보자. 네가 얼마나 버티나. 정화가 협박하듯 말하고는 집을 나갔어요. 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유나, 어머니를 너무 자극하지 마. 자극?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어머니 기분이. 민석아, 어머님 기분보다 우리 아이들 기분이 더 중요하지 않아? 민석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조용한 냉장고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로운 가전들이 만들어내는 평온함 속에서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정화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앞으로 두고 보자는 그 말이. 새 가정과 함께한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지수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수 어머님이시죠? 학부모 상담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무슨 일인가요? 지수가 요즘 좀 산만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상담 일정 잡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화였어요. 서윤아,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지수 담임이 전화했다며? 뭐라고 하더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대답했어요. 상담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상담? 뭔 상담? 지수가 요즘 산만하다고. 산만? 그럼 학원을 보내야지. 정화가 단번에 결론을 내렸어요. 어머님, 학원 문제는 저희가 결정할게요. 뭐? 너희가 결정해? 할머니가 있는데? 네, 지수는 제 아이니까요. 정화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제 아이. 야, 이 며느리가 정말 도를 넘는구나. 그 순간 갑자기 결혼 초 기억이 떠올랐어요. 첫 명절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제사 준비를 했어요. 서윤아, 뭐하고 있어? 빨리 와서 손 좀 도와줘. 정화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저는 뛰어가서 도왔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뭐해? 시댁 제사 준비가 처음이야? 죄송해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기는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에서 뭘 배웠어? 다른 시누이들은 아직 자고 있는데 저만 부엌에서 일했어요. 서윤아, 국간 좀 봐. 서윤아, 접시 좀 가져와. 서윤아, 바닥 좀 닦아. 하루 종일 제 이름만 불렀어요.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지영아, 수진아 하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저에게만 일만 시켰어요.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화가 와서 말했어요. 서윤아, 너는 아직 애가 없으니까 집안일 많이 해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님. 앞으로 명절 때는 네가 주로 준비해. 다른 며느리들은 애들 돌봐야 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명절이 저의 몫이 되었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정화가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지수 교육 문제는? 교육 문제? 할머니가 결정하는 거야. 손자 교육에 할머니가 빠질 수 있어?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수가 3살 때였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어디 가려고 해? 정화가 막아섰어요. 지수 열이 나서 병원에. 병원? 그까진 열로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하지만 열이 39도예요. 39도가 뭐야, 해열제 먹이고 집에서 쉬면 되지. 어머님, 그래도 한번 봐주시면. 봐주기는 요즘 엄마들은 애 조금 아프면 병원부터 뛰어가네. 그래도 안전하게. 안전? 내가 애새 키워봤는데 뭘 몰라서 그래. 결국 정화의 반대로 하루를 더 기다렸어요. 다행히 열이 내렸지만 그날의 불안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결정하겠어요. 결정? 무슨 결정을 네가 해? 정화가 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또 다른 기억이 스쳐갔어요. 현우가 태어나고 산후조리를 할 때였습니다. 서윤아, 미역국 끓여. 어머님, 제가 누워있어야. 누워있기는 산모가 조금 움직여야 회복이 빨라. 갓 출산한 몸으로 부엌에 서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다른 산모들은 한 달 내내 침대에서 쉬는데 저는 3일 만에 일어났어요. 빨래도 해야지. 애 기저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세탁기 돌리면 되잖아요. 세탁기? 기저귀는 손빨래 해야 깨끗해져. 그때부터 밤낮 없이 기저귀를 손빨래했어요. 젖은 손으로 빨래를 하다가 손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건초염이라고 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참고 치료받을게요. 의사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윤아, 대답 안 해? 정화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네. 지수학원 언제 등록하냐고. 어머님,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결정 안 했다고? 애가 산만하다는데. 그때 민석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서가 내 와이프가 지수학원 보내기 싫다고 해. 유나, 무슨 일이야? 민석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학원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했어. 신중? 뭐가 신중해? 애가 산만한데. 정화가 끼어들었어요. 또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수가 첫 돌 때였습니다. 돌잔치 준비를 모두 제가 했어요. 서윤아, 음식 준비 다 됐어? 네, 거의 다 됐어요. 거의가 뭐야, 손님들 오는데.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는데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네.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결국 추가로 음식을 더 만들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다 제 몫이었어요. 서윤아, 빨리 치워. 집이 이게 뭐야. 손님들은 모두 갔는데 저만 밤늦게까지 뒷정리를 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TV 보며 쉬고 있었어요. 유나야, 수고했어. 민석이 그렇게 말했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민서가 지수 교육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어머니 말씀? 또 어머니 말씀?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유나, 민서가 네가 언제 아이 교육에 관심 가져봤어? 그건 언제 학부모 상담 와봤고 언제 아이 숙제 봐줬어? 민석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 주제에 어머님 말씀? 유나, 너무하다. 너무해. 내가 너무해.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6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유나, 진정해. 진정? 언제까지 진정하고 살아야 돼? 야, 이 며느리가 정말. 정화가 일어섰어요.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뭐라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해? 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정화와 민석이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제 말이 끝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정화와 민석이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윤아, 무슨 소리야 그게.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뭐가 진심이야? 어머님, 저 내일 변호사 만날 약속 잡았어요. 민석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변호사? 유나, 설마. 이혼 상담받을 거예요. 이혼? 정화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미친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 이제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끝날 거니까. 끝나기는 뭐가 끝나? 민석아, 내 와이프 좀 어떻게 해? 민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유나, 진정해. 우리 이야기해보자. 이야기? 6년 동안 충분히 이야기했어. 하지만 이혼까지는. 민석아, 넌 내 편이 되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민석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욕할 때, 내 물건 가져갈 때, 내 아이 교육에 끼어들 때, 넌 어디 있었어? 그건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 맨날 어머니 이해해달라. 가족이니까 참으라고. 유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나한테는 가족이 아니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뒤따라 들어왔어요. 유나, 뭐 하는 거야? 짐 싸고 있어. 안 보여? 어디 가려고? 친정에 가서 며칠 있을 거야. 유나, 제발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6년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 제가 옷을 가방에 넣는데 민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유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달라질게. 달라져? 뭐가 달라져?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릴게. 유나를 더 이해해달라고. 민석아, 늦었어. 늦었다고? 아직 늦지 않았어. 민석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민석아, 넌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편에 서본 적이 없어. 그건 어머님이 틀렸을 때도, 내가 힘들어할 때도 넌 항상 중립이었어. 중립이 아니라 그게 중립이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중립은 없어. 민석이 할 말을 잃었어요. 가방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어요. 정화가 소파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서윤아, 정신 차려. 이혼하면 네가 손해야. 손해요? 그래,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혼자서 키울 수 있어? 키울 수 있어요. 키우기는, 돈은 어떻게 벌고, 제가 벌어서 제가 키우겠어요. 정화의 표정이 변했어요. 야, 너 정말 심각하구나. 이제 알아요? 그래, 좋아. 그럼 애들은 놔두고 가. 뭐라고요? 애들은 여기서 키울 거야. 너 혼자 가. 제 몸이 굳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워요. 키우기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 엄마니까요. 엄마,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정화가 소리를 지르자 지수와 현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지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지수야, 괜찮아.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할머니랑 아빠가 왜 소리 질러? 잠깐 이야기하고 있었어. 엄마 울어? 현우가 제 얼굴을 만졌어요. 아니야, 안 울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야, 현우야. 엄마가 며칠 외할아버지 집에 다녀올게.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 지수가 물었어요. 다음에 같이 가자. 아이들을 꼭 안고 있는데 정화가 말했어요. 야, 애들 앞에서 이러지 마. 애들 앞에서 이러는 건 어머님이에요. 뭐라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서 재웠어요. 엄마, 언제 와? 빨리 올게. 약속? 응, 약속. 아이들을 재우고 나와서 가방을 들었어요. 유나, 제발 가지 마. 민석이 마지막으로 붙잡았어요. 민석아, 나 이제 정말 지쳤어. 유나, 6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럼 어머니가 사과하시면?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 일단 시간이 필요해. 저는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정화가 소리쳤어요. 야, 가려거든. 다신 돌아오지 마.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친정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이혼하려고요. 그래, 잘 결심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성격 차이와 시댁과의 갈등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가전 사건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이 정도면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키우고 싶어요. 남편 측에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 포기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변호사가 목록을 적어 주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평하게 하고 싶어요. 집은 누구 명의인가요? 제 명의예요. 그럼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어요. 유나, 어디야? 볼일 보고 있어. 혹시 정말 변호사 만났어? 응.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민석아, 이미 늦었어.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반성? 응, 유나한테 너무 심했다고 하시더라. 지금 와서? 유나,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때문에 더 이혼해야겠어. 뭐? 아이들이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 안 되잖아. 유나. 미안해, 민석아. 이미 결정한 일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준 서류 목록을 보며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친정에서 지내면서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유나야, 이것 좀 봐. 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명의로 만든 적금 통장이야. 네가 어릴 때부터 조금씩 넣어둔 거.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얼마예요?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부동산 증여서야.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 하나 있거든.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된다니. 내 딸인데 뭐가 안 돼? 하지만 너무 많아요. 많기는.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할 거 없어. 이제 마음 놓고 새 출발해. 그때 제 휴대폰으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서윤님. 상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뭐라고 하던가요? 협의 이혼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로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뭔가요? 상대 측 변호사가 급하게 처리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뭔가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했지만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석과 정화를 만났어요. 민석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고 정화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유나. 민석이 저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유나야, 우리 이혼 안 할 수 없을까?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오늘은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겠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유나, 그건 민석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네가 키워. 민석아. 정화가 깜짝 놀라며 민석을 봤어요. 어머니, 유나가 키우는 게 맞아요. 민석의 말에 정화는 말을 못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집은 유나 명의니까 유나가 가져가고. 민석이 말하는데 정화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어머님, 그건. 민석이 말을 못했어요.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했어요. 집이 부인 단독 명의이고 결혼 생활 중 특별한 공동재산이 없다면 재산 분할이 크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는 쫓겨나는 거야? 정화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민석이 정화를 제지했어요. 미안해, 유나. 어머니가.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는 침착했어요. 상대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 쪽에서 급하게 협의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민석 씨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 났어요. 부도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순간 민석의 초췌한 얼굴이 이해됐어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요. 그때서야 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유나, 미안해. 말 못했어.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너까지 힘들어질까봐.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응. 다른 일자리 구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 정화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유나야, 제발 도와줘. 어머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했어. 네가 하는 대로 다 할게.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발. 우리 갈 곳이 없어. 정화가 눈물을 흘렸어요. 현진에도 신혼이라 들어갈 수가 없고 민석도 고개를 숙였어요. 유나, 나도 잘못했어. 내 편에 서지 못해서.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뭐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유나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정화가 애원했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그동안 당했던 일들이 생각났지만 동시에 6년 동안 함께 살았던 시간도 떠올랐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유나야.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앞으로는 제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알았어.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이나 양육에도 끼어들지 마세요. 그것도 알았어. 마지막으로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네가 하는 대로 다 할게. 저는 변호사를 봤어요. 이혼 절차 중단해 주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요. 민석이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유나,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요. 대신 약속 지키세요. 응, 반드시 지킬게.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민석이 말했어요. 유나, 내가 새 일자리 구할 때까지 돈 걱정은 하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민석 씨, 이제부터는 제가 가장이에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어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 정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유나야, 정말 미안했어. 이제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지켜보겠어요. 그날 밤 새로운 가전들이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주도하는 삶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안정감 덕분에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제 집에서 제 규칙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전 하나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작은 반항이 서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그녀는 진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자유를 얻은 지금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내 것을 지키고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선택을 존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당함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법이죠. 서윤처럼 우리 모두 자신만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